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영국의 데일리 스타즈가 월드 익스클루시브 세계적인 특종이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아마 사망한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영국의 정보기관 MI6의 국장의 주장이라면서 지금 나오는 푸틴은 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광인 푸틴 대통령은 지금껏 심하게 알아왔으며 그가 만약 사망했다면 측근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되도록 오랫동안 감추려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등장하는 푸틴은 사전 녹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세가 상당히 위중하고 그가 숨질 때가 되면 그 죽음은 몇 달이 아니면 몇 주는 비밀에 붙여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더 선지 역시 폭군의 죽음이란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비슷한 보도를 했습니다. 편집증에다 병세가 심한 푸틴은 이미 대역을 사용해왔거나 자신의 병세를 감추기 위해 사전 녹화 화면을 사용해왔을지도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매체들이 이런 소문들을 부채질하자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장이 프랑스 DF1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반박했습니다. 푸틴이 백혈병이나 다른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그런 것을 믿는 미친 사람들은 결국 헛소문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푸틴을 화면에서 보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병세를 느낄 수 있겠느냐면서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이들의 양심에 맡겨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데일리 스타나 더 선지나 모두 영국의 대표적인 태블로이드 신문으로 선정적인 기사로 먹고 삽니다. 이 같은 영국 매체의 폐해를 러시아 RT에 고백한 언론인도 있습니다. 더 모닝스타의 국제 에디터 스티브 스위니는 영국의 주류 매체들은 우크라이나 분열과 관련해 일방에 편향된 기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오나치 실때 물을 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국 매체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가 놀랄만치 제한되어 있다면서 최근에 폴란드 국경의 우크라이나 도시 르비프에 직접 다녀와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타임스, 더 가디언, BBC, 스카이뉴스, 채널4가 키예프발로 똑같은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와 나토의 보도 지침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네오나치 아조프 대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영향력이 없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기 위해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마리오폴 아조프스탈에서 기어나 항복한 대원들을 보면 스와스티커 등 온통 나치 문양의 문신을 새겼는데도 영국 매체들은 아조프 대대의 실체를 숨기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아조프 대대에 관한 BBC의 보도를 두고 파시스트적 부정의 걸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매체들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조프가 우려스럽다는 다큐들을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스티브 스위니는 르비프에 다녀온 소감도 전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파시스트와 용병투성이었으며 군복을 입은 외국인이 러시아인들을 죽이려 왔다고 하면 레드카펫을 깔고 영웅으로 대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리아 노보스치는 영국의 더 타임스지가 우크라이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세계 식량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타임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를 봉쇄해 식량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2천만 톤의 곡물이 저장 창고에서 썩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아 노보스치는 오데사 항구에 기항한 화물선 노틸러스호의 선장 내무를 인용해 러시아가 안전한 통행 좌표까지 제공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출항을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식량을 무기화하는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라는 겁니다. 선장 네모는 러시아를 악마화하기 위해 이 같은 사실을 숨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밀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밀은 완전히 건조된 뒤 저장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보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도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방해하지 않고 있으며 키예프의 잘못으로 물류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데사 항구의 전 직원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내 곡물 부족에도 불구하고 EU의 압력으로 오데사 저장시설에 비축된 밀을 다른 경로로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도나우강을 따라 철도와 바지선을 통해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기아에 허덕이는 지구 남반구가 아니라 유럽의 곡물 창고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무기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맹으로 피데스당 공동 창립자로 자신의 이름을 딴 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졸트 보예르는 우크라이나 문화와 국가라는 존재가 있느냐면서 맹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크레인 투데이는 우크라이나가 실상은 나치 독일이나 마찬가지라는 졸트 보예르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졸트 보예르는 우크라이나가 학교 교과과정에서 러시아 문학을 없앤 것이 나치 독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문학 시우기는 나치 독일에서 선전장관 괴벨스가 한 짓과 같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길거리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독일인의 사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책을 불살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문호 하인리히 하이네는 책을 태우는 자들은 결국 사람들도 태울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걱정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졸트 보예르는 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빼면 남는 게 뭐 있느냐는 러시아의 내러티브와 함께 모욕적인 지도까지 제시했다고 유크레인 투데이는 분개했습니다. 졸트 보예르가 보여준 지도입니다. 연두색은 제정 러시아가 준 영토, 노란색은 레닌이 준 영토, 서쪽의 보라색은 스탈린이 폴란드에서 빼앗아준 영토입니다. 크림반도는 후르쇼프가 준 것이고 이를 빼면 원래 우크라이나는 중앙의 작은 영역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욕적이라고 반발할 수는 있어도 이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깡그리 무시하고 레닌이 떼어준 영역의 러시아계인들에 대해 인종학살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참다 못한 러시아가 침공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서부는 폴란드가 병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가장 잘 대우해주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불가리아의 경우 리조트 호텔에 머물던 난민들에 대해 이제 휴가철이 됐다면서 3만 5천 명을 내쫓고 이제 스스로 벌어서 살라고 하는 등 유럽의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질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먹여 살려야 한다면서 유럽연합에 돈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머무르는 난민은 대략 350만 명이나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폴란드인에 대해 공직 진출도 허용하는 특별한 법적 대우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폴란드 내 난민들은 아예 눌러앉아 폴란드 국민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여차하면 우크라이나로 대규모 진공을 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폴란드 군사요원들은 자포리지자에서 아조프 대대를 98여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통제할 수 있는 동부의 우크라이나 정규군은 거의 괴멸 직전입니다. 따라서 아조프 대대를 폴란드가 통제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군권은 젤렌스키의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으로 봐서는 분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동부와 남부 흑해연안은 러시아, 서부는 폴란드, 남서부는 헝가리와 루마니아, 그리고 북부 지역 일부는 벨라루시가 차지할 공산이 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